지역사회 교육의 새 반짝이 마을을 되살리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저희들 콜로퀴움 준비를 했고요. 세션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성찰이 지역을 되살리다 라는 화두를 가지고 인문 성찰 공동체 터득골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사례 2개 케이스는 모두 저희 KSF의 장학 지원을 받으시는 기관이고요.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함께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인문 성찰 공동체, 아마 타이틀 안에 오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행하다, 함께 말하다, 함께 생각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 터득골 운영하고 계신 대표께서 어떻게 운영하셨고 어떻게 교육하셨고 어떻게 나아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함께 말하다는 함께하고 계신 영원에서 또 살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윤모용 님께서 함께 또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신민선 서울여대 교수께서 학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고 하나의 케이스지만 이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담론을 던지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께 이렇게 콜로퀴움이기 때문에 앉아있으면서 한 분 한 분 단상으로 모셔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함께 행하다. 원주 터득골 푸시업 대표이신 남우선 대표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 터득골은 원주 시내에서 한 25분 정도 충주 쪽으로 이제 대학이 있는 뒷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면은 좀 엉뚱한 면도 있는데 아주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표면적으로는 서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띄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지금에 와서야 제 실체를 알게 됐긴 했지만은 어떤 좀 더 통합적인 어떤 교육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런 걸 꿈꾸면서 이제 30년 전에 서울에서 원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로 치면 한 30대 초반에 들어간 거죠. 좀 서울에서 일찌감치 아예 접고 이제 제가 만일 한 3, 4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제가 보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저는 서울에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야생성이 살아있는 자연에 살고 싶었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일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이다 같이 혼자,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당한 수입을 갖고 좀 두려움 없이 언제 죽어도 다음 주에 죽어도 여한 없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 그걸 꿈꾸면서 이제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갈 즈막에는 이 동네 한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골짜기 전체에 저 혼자만 들어가서 사는 형국이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의문이 좀 드시지 않으세요? 과연 부인이 따라올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지금도 역시 어렵고, 근데 이제 제가 기다리는 거죠. 한 3년을 먼저 혼자 가서 살면서 자연의 맛에 눈을 뜨기를 제가 기다려줬죠. 일단 3년,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열흘에 한 번씩 우리 처가 오면서 드디어 3년이 지나니까 자연이 좋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내 아파트를 팔고 들어와 주겠다고, 들어와서 살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그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제 제가
한 35년 넘게 출판, 책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0권 넘는 책을 만들었고, 뭐 베스트셀러도 많이 냈죠. 한 10% 정도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으니까, 뭐 온갖, 어떻게 보면은 그 출판이라는 동네가 이제 자비 출판이 아니라 기획 출판으로서 이제 35년을 그 운영했다는 거는 잡초 같은 그런 야생성,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작비를 제가 투자해서 제가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10년을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트렌드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 감각이 통해도 이제 한 50쯤 돼가면은 잘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은 출판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수많은 벤처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살고 싶어하는 삶하고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어떤 모양새인데, 제가 26살 때, 88년도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그 책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한 3위 정도 됐었어요, 그 책이. 명상 분야에.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30도 한 5년 지났죠. 근데 이제 작년에 터드콜 3D작 학교를 하면서 이제 이게 지역사회교육재단의 1차 이제 장학금 지원 사업이긴 한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스토리가 있지만은 이제 제가 20대 중반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에서 생각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저 혼자 어떻게 보면 깨달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35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 3디자인 학교를 이 장을 풀면서 생각하는 거는 그 나라고 하는 관점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 또 그 원주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지역이 내가 아닐까, 지역에서의 어떤 하는 행위가 내가 아닐까, 그런 마음의 어떤 행로를 거쳐왔는데 3디자인 학교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20대는 이제 이런 선사상이라고 하는 그 명상 잡지죠. 그 당시에 이제 군부 시절이어가지고 잡지 등록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이 제목 이제 참선의 선이죠. 이 잡지를 통해서 유시화나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일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젊은 스님인데 그 스님과 같이 이 잡지를 만들면서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어떤 명상 트렌드라든가 어떤 그 영성가들을 취재하고 또 국내의 많은 이제 조현 기자 같은 그런 일을 80년대 초반에 한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뭐 하여튼 뭐 피골이 3조 8조로 할 정도로 고행 수준의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근데 명상 분야 일을 하면서 너무 좀 명상 한 사람들이 내면에 몰두하다 보니 사회성도 부족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자생성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생활력도 부족하고 보통 좀 약간 좀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활동력이 좀 작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의문을 품고 미국에 있는 그 어떤 한 서점을 만났는데 이제 보디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보리수 서점인데 명상 서적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장서가 좋은 근데 동네 서점이었어요. 그렇게 큰 교보 같은 서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집 두 채, 가정집 두 채를 가지고 운영하는 서점이었는데 제가 이 서점을 만나고 거의 제 인생에서 그 전과 후로 나눌 정도의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특화된 책을 만나면서 이제 삶의 전환을 이제 이뤘는데
그 답도 얻은 거죠. 제가 명상하는 사람들이 왜 무능할까? 왜 자기 속에 빠져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왔는데 이제 이런 이쪽 책의 세계에 제가 이제 접속이 되면서 미국에도 다양한 어떤 그 자연주의자들의 어떤 새로운 문명이나 어떤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삶의 지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구체적인 어떤 전적까지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책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건 아마 스티브 잡스도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언급한 책인데 제가 알고 있는 히피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좀 자유롭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성경만큼 자주 읽었다고 하는 그런 책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사회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미 80년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노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문명. 지금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날 수 있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을 이 대한사회 쪽에 관련된 정보를 다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화번호, 옛날에 이제 80년대 전화번호가 아시잖아요. 그 정도 크기의 볼륨이에요. 글씨도 아주 자잘한 건데 거의 전 분야에 관한 모든 매뉴얼이 망라돼 있어요. 뭐 집짓기에서부터 뭐 죽음까지. 그래서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 가져왔던 의문도 풀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삶을 자신 있게 실행할 수 있게 됐어요. 제 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이 터전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장학사업에 선정된 터득골 북샵을 이제 시작한 거죠. 제가 책을 오래 했으니까 책을 만드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책에서 만났던 세계를 한번 저도 살아보자.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계속 책만 만들면서 책만 읽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에 갔을 때 사람들처럼. 그래서 한 5,000평. 그 당시에 이제 놀랍게도 그런 꿈을 가지니까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책을 제가 기획하게 됐어요. 원주에 가서 기획한 책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출판의 관례상으로 풀에 관한 책은 망해야 맞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1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는 하늘에서 제가 품었던 어떤 그 꿈을 펼쳐라 그런 어떤 계시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터를 5,000평을 사게 됐고 그 터를 터전으로 해서 아까 이제 우리 처를 좀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죠. 그래서 한 3년 기다렸다가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서점과 카페와 뭐 공연장과 게스트하우스와 이런 것들을 열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전환을 한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이동을 했고 또 좀 그 제가 품었던 비전하고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분리시키지 말자. 한번 통합적으로 살아보자. 그냥 아까 삶이 학교고 학교가 삶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사회의 어떤 비전을 얘기할 때 제가 딱 이거는 제가 이 지역사회 운동을 모르고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인데 제 가슴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통합을 해라. 뭐 배우는 거 따로 사는 거 따로 하지 말고 이제는 다음 주에 죽어도 좋은 삶을 살려면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그 직전에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나와서 이제 제가 힘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원주에는 우연히 내려갔지만은 또 놀랍게도 원주에는 시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곳이 협동조합 운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장일순 선생님의 이런 책도 만들게 됐고 이 이제 무의당 사람들의 제가 이제 실행위원으로 참여해서 회보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작업도 해드렸고요. 이 지역을 이제 제 몸같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삶을 이제 살아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도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몸으로 하는 그런 일에 관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그걸 또 책으로 만들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다 일치가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싶은 삶에 관한 사람 만나고 책 만들고 돈도 벌고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고 그 기술을 가지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곽병훈이라고 하는 그 의사인데 원주 지역에서 그 사제를 털어가지고 지체장애인 시설과 또 무료진로, 뭐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 해나가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프론티어를 만나게 됐어요. 저희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마을 신문을 8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시골에 들어가면은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좀 잘 되면은 좀 시기 질투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마을 신문을 8년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모두들 저를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지 사람들이 시골 갈 때 좀 뭔가 자기 걸 나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초의 3디자인 학교의 어떤 모태가 되는 요 수업인데요. 아까 곽병훈 원장님이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쉼터도 제공하지만은 좀 고기만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 비포 아이다이 3디자인 학교의 어떤 원형이 되는 건데 요거를 한번 노숙인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4주 동안 노숙인 센터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근데 노숙인들을 충분히 이제 설득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전기가 됐다. 굉장히 큰 어떤 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런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고 역시 그냥 시골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시골이라는 게 인프라가 이제 빈약하니까 거의 열에 9은 실패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컨텐츠력이 있으니까 좀 어떤 요 오냐나무라고 하는 그 뭔가 이제 성찰에 기인한 그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진 그림책을 가지고 그 지역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요걸 테마로 이제 사실은 3디자인 학교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인형극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어떤 활동들을 꾸준히 이제 왕래하던 이제 안현지라고 하는 평생교육사인데요.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죠? 그분이 이제 저희 사례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고 또 최훈실 교수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그 권장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논문이 하나 나왔고요. 2001년이죠. 21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작년에 처음 제가 꿈꾸었던 그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3디자인 학교가 이제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전과 다른 어떤 판을 짜야 되지 않냐. 또 협동조합들이 되게 이제 그 경영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수업을 협동조합 원주 네트워크 이사장님, 무의당 사단법인 무의당 학교, 무의당 사람들 그 이사장님, 뭐 국과수 부장님, 또 교육청 장학사님 이런 분들이 대거 저희 수업에 참여하셨어요. 돈을 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모시기 이제 뭐 개런티 때문에 모시기가 어려운데 3디자인 학교와 같은 그런 수업 체계가 절실하게 자기도 필요하다고 동감을 해서 3디자인 학교에는 언제든지 즐겁게 참여해 주겠다고 그런 어떤 이제 답도 들었고요. 그래서 2번이나 와서 공연과 강연을 해주셨어요. 이제 홍신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한라대학교
부총장님이 또 저희 또 열성 팬이어가지고 나노 디그리에 이 3 디자인을 도입하면 어떠냐 그런 이제 제안도 해주셨고, 예, 뮤지엄산 일정에 이제 터득골에 지지난 한 달 전쯤에 한번 오셨죠. 그 이제 그 학예사님도 저희 수업 장학생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광범위한 어떤 이 수업의 이제 가치가 좀 검증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3디자인의 개념은 뭐냐? 삶을 예쁘고 뭐 아름답고 자유롭게 꾸미는 거는 누구나 지향하는 가치이지만 사실은 가치를 설정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골에 간다고 시골 생활이 되는 거 아니듯이 거기에는 나름대로 준비와 어떤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간단한 이제 죽기 전에 할 일을 어떤 워크숍을 하고 그 워크숍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북클럽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변주를 서로 이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디자인 학교는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지침을 얻으면서 그 실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두려움이나 어려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자기를 알아차리는 하나의 오브제로 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거나 참으려고 하는데 3디자인에서는 이제 명상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면서 꿈꾸는 자를 해체시키는 명상인 거죠. 근데 그 제가 20대 때 명상하는 사람들이 왜 무능했을까 생각하면은 그 조용한 데서 도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힐링의 개념은 있지만은 좀 더 현장에서 그 부딪혔을 때 나오는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내려놔야 그게 힘을 갖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발과 3디자인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꿈을 꾸면서 자기라고 하는 꿈을 깨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나로 돌아왔을 때는 다른 나가 돼 있는 거죠. 확장됐네요. 그래서 룸이라는 시인이 이제 당신의 상처가 빛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이거죠. 상처를 반기라는 거죠. 상처를 피하지 말고. 최근에는 15일 날이니까 며칠 전이잖아요. 제천 간디 학교에서 그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 지금 마을 대학이라고 하는 개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교육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 아마 비슷한 어떤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마을 대학을 각자의 지역에서 만들어진 배움의 그런 어떤 성격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새로운 하나의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나노 디그리로 한번 이런 수업 방식들을 한번 결합해 보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어떤 지금 융합과 변주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프로토콜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와인 작업하시고 와인도 지금 만들고 계시고 다양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주 터득골에서 아마 함께 하셨던 추억이 있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셔서 터득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사실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유부용 대표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월의 살롱더 마차리에서 온 윤보영입니다. 시골에서는 저는 그냥 브라이언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도시를 떠나면서 제가 가진 이름을 버렸어요. 버렸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려고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는 일은 항상 도시로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발에 흙을 트는 일이에요. 그래서 걸레를 들고 신발을 닦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 양에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를 떠난 지는 벌써 4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살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요즘은 서울에 올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도시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살던 곳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터득골과 인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득골 1년에 제가 원래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상장 회사의 임원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해서 저의 조금 영역을 좀 확장하고자 이제 사업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2017년도 되니까 이렇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뭔가 이게 새로운 활기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쉼도 필요하고 약간의 뭐 힐링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느 날 페이스북을 제가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 남우선 대표님 얼굴이 턱 뜬 거예요. 갑자기. 저 친구도 아닌데 그게 좀 운명 같은 뭐 인연 같아요. 정말. 근데 페이스북에서 남자 얼굴이 떴는데 이렇게 유심히 볼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얼굴을 보는 순간 심쿵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진을 제가 다시 봤거든요. 제가 어떤 사진을 보고 이렇게 반했나. 근데 그 사진을 보면 한마디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가 백범 기념관인데 김구 선생님처럼 그런 그 어떤 본인의 약간 혁명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투신하는, 헌신하는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의 그런 느낌을 오늘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만나보니까 진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는 어떤 이야기가 올라왔냐면 터득골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지 않았는데 텃밭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왠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이렇게 아마 굉장히 선착순이었는데 먼저 하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원주까지 텃밭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텃밭을 하려면 제가 농사 짓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4번은 가서 케어를 해주고 묻어주고 풀도 뽑아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고 이제 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전화로 거절하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터득골 갔어요. 터득골 갔는데 죄송한데 못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터득골의 앞에 배밭이 있었어요. 그 백꽃이, 복숭아밭. 네. 복숭아밭에 그 복사꽃이라고 그러나요? 네. 복사꽃이 정말 절정에 있는 그런 때였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결론은 텃밭 할게요. 나 바뀌었어요. 결심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텃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터득골의 인연은 보통 그 만남이 뭐 이렇게 잘 이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만남이 계속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발전하고 또 이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터득골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터득골은 제 인생의 고구마 줄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많은 네트워크 속에 있었지만, 약간의 그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약간 허기짐도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이런 분을 만나니까 전혀 다른,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형이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존경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존경합니다. 그분은 왜 돈 안 벌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돈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존경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또 하나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남호선 대표님은 돈 안 되는 일도 하시고 배워서 남 주는 일을 하시니까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좋은 사람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의 향기 속에 같이 있고 싶어서 이제 자주 가기도 하고 자주 뵙기도 하고 책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냐면 제 인생에서 이제 그 관계가 또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남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거기에는 비싼 도자기, 제가 만져봐도 굉장히 좋은 도자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빵을 브런치를 칼로 막 쓸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도자기 굉장한 도자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누구실까? 터덕골 오픈을 위해서 수백 점의 도자기를 기증해 주신 분이 지현 김기철 선생님과 그 조남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분은 또 어떤 분이지? 하고 또 제가 그날 책을 보자마자 당장 곤지암으로 달려갔어요. 곤지암 달려가서 두 분을 뵙고 그분들과 또 어떻게 보면 나이를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시골 가고 나니까 두 분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었다고. 왜냐하면 제가 도시 살면서 그 곤지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차이? 그런 거리감은 좀 있었는데 제가 시골에 와서 보니까 그런 연대감, 동질감 그런 것들이 더 가까워져서 저분들의 인생 사신 것처럼 저도 인생 희망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터득골과의 인연이 이제 발전된 거고 저한테는 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저는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업을 뭐 전 세계적으로 그 확장하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 곳에서는 내가 인생이 이것이 마지막일까? 이 일이 마지막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열정도 있게 일을 했지만 가슴 한 곳에서는 터득골에 갈 때마다 거기서 막 자고 오고 싶기도 하고 또 뭔가 일을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든 거예요. 그래서 터득과 남우선 대표님과의 인연을 조금 더 매듭을 좀 더 엮어서 어떤 일들을 또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인생 이막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우리 남우선 대표님과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중에 그럼 나도 로컬로 가야 되겠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어차피 은퇴를 하게 되면 도시에 갈 생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드 사업을 다른 창업자한테 넘겨주고 드디어 이제 그 시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 간 지는 제가 한 4년 차 됐고요. 원래는 한 2년 정도는 이제 서울 밖 로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시골에 중심을 두고 그곳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은 그 로컬에서 살롱과 마찰이는 어떤 곳이라고 정의하냐면 북한 문화 공동체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의 그 업슐레의 닥터 크세니아 박사를 초대해서 그 산속에서 그런 힐링 캠프를 또 했고 뮤직 테라피 같은 그런 걸 했고 저희 산속에서 2박 3일 캠프도 하고 또 터득골 가서도 그 하루 공연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연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사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은 와이너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를 준비하고 있고 와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급받아서 부가가치를 6차 산업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그 지역의 사과 1톤을 사가지고 제가 동네 주민분들하고 같이 사과 와인도 만들어서 지금 저장고에 지금 한 1000병의 와인이 지금 숙성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시골에 와서 이렇게 큰 일을 벌일 줄은 몰랐는데 일을 자꾸 하다 해서 집중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 인연이 제가 남우선 대표님 만났잖아요. 남우선 대표님 통해서 조남수 선생님 만났잖아요. 근데 제 와인 선생님이 조남수 선생님이 지인분이 그 강원대학교 임권상 교수님이시라고 은퇴하신 82살 되신 선생님이 저의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어떤 방향이 터덕골에 남우선 대표를 만나면서 우리 전 선생님, 지현 선생님 만나뵙고 또 그분의 지인을 만나서 와인을 배워서 제가 그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6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오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면 그 터덕골에서 인생학교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생학교를 하기 전에는 집지키 학교도 했고요. 뭐 경제 스쿨도 했었고 다양한 그 인생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을 수업들을 오픈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한 대부분의 수업들에 참여를 했었고 근데 이것이 인생학교로 이렇게 빨리 오픈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강사분들 초대를 해야 되고 사람도 와야 되고 근데 이게 지역 그 사회교육 재단의 도움으로 그 강사분들이 뿌려졌고 학교가 오픈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우선 대표님이 항상 선언적으로 나는 삼디자인에서 학교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실 때마다 그것이 단기간에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분의 그 좋은 뜻을 선한 뜻을 지지하는 이런 또 단체가 있으셔가지고 이것이 도로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교육재단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터덕골과 연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진 학교가 원주에서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영월이나 태백이나 정선 쪽에는 또 그런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컨텐츠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컨텐츠라면 그쪽에서도 요즘 청년들도 많이 또 로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청년이나 또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그 교육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많이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터덕골 북샵의 이 공동체에 관련된 것을 좀 학문적으로 좀 성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건데 라는 그런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문무를 겸비했다거나 문무가 전혀 다 안 되는 양쪽이 다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터덕골 북샵을 방문을 했고 또 남우선 대표님과 그 대표님도 같이 만나서 장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갈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진짜 교육이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빨리 글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좀 미적미적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쓰고 싶은 글을 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터득골 북샵을 만나서 좀 이런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제가 쓴 원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우선 제가 세 파트로 준비한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터득골 북샵의 를 학문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살펴본 사회 디자인 학교를 조금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 또한 인생 성찰 학교이기 때문에 이 사회 디자인 학교가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함과 동시에 저의 또 단상도 함께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안에 짤막하게 소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두를 절미하고 저의 문제의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2000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에 평생학습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또는 보편화된 것만큼 또 잃어가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 영역에 대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좀 2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평생학습 도시의 모양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교육의 그런 정형성을 부정하면서도 어찌 보면 학교교육의 제도와 또 형식을 답습하려는 또 우리의 현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디자인 학교와 같은 주민 주도의 어떤 그런 자생적 교육 활동, 또 이를 통해서 삶을 또 성찰하려는 그런 시도는 현재 좀 기울어져 있는 평생교육의 균형적 시각과 또 해석을 요구하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인학습자의 삶을 재구성하려는 이런 시도가 이런 지방의 작은 산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소소한 교육의 실천에 대해서 비록 완성되지 않은 실험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비형식적 또 무형식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평생학습 사회의 시사문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삶 디자인 학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남우선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 디자인 학교 전체적인 그 기호 보여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삶 디자인 학교의 학습 목표는 내 안에 참 생명을 드러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평생교육을 조금 과장해서 좀 표현한다면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의 불안감을 준비하기 위한 어쩌면 학습 보험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요. 교육을 좀 받았다는 사람들은 자격증과 수료증이야 홍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남는 것은 종이 쪽지 한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사실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수업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삶 디자인 학교는 계속 나에게 질문하고 나를 알아차리는 성찰 수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렉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진단 말이죠, 야외에서. 그런데 주제는 침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명상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깨어나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에는 역설을 담은 어떤 오묘한 조화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강부터 6강까지는 나는 누구인지를 묻고 또 죽기 전에 해야 할 프라이머리를 결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 직업, 관계, 창조학습, 그런 현실 세계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과 또한 전환 시대에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메지로우가 이야기한 전환학습의 양태가 여기에서 작동이 됩니다. 7강과 마지막 8강 같은 경우에는 남선 대표가 그 삶 디자인 학교를 굳이 연
어떤 속내를 알 수 있게 하는 강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하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거는 남우선 대표는 끊임없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남우선 대표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준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준호라는 이름을 버리고 남우선 대표로 다시 팔바꿈한 것은 어쩌면 이준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죽지 않으면 새로움이 없다는 것, 비우지 않으면 치워지지 않는다는 그의 인생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7강과 8강입니다. 그래서 상 디자인 학교는 학습자의 내적 성찰과 또 그런 성찰의 렌즈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인생의 리셋의 그런 욕구를 확인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재구성하고 또 동시에 또 타자와의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통합적 인생학교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학교가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타자화해 가면서 확장해가는 타자지향적 학습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총 8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신기하게도 프로그램 기획자의 생애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터득골 북샵의 이 남우선 대표의 삶이 그대로 교육과정으로 치환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청년 시절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았고 또 여한이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상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도 어쩌면 죽음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가 청년 시절에 온 마음으로 경험했던 명상에 관한 허상도 교육과정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산골의 작은 서점지기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에 좀 유익한 재미있는 자연인으로 좀 살고 싶다는 그런 현실적 꿈도 교육과정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한 없이 살고자 하는 남선 대표의 인생 철학이 8강이라는 짧은 과정에 담겨 있지만 그 파장은 길고 깊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상 디자인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은 자신의 존재를 해체해서 또 타자화함으로써 다시 해체된 자신을 낯설게 들여다보는 과정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르트르가 나의 바라보인 존재로 보고 또 타자를 나를 바라보는 자로 정의를 한다면 남선 대표는 나의 내면을 타자의 시선으로 확장해가는 타자 동일시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과 타자를 동일시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타자는 자기와 또 다른 자아다 라는 맥락과 상통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레비나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타자화함으로써 헐벗은 이웃이 나의 바깥에서 내게 호소하고 명령을 할 때 그들이 낯선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상 디자인 학교의 교육 과정은 남선 대표의 자아의 타자 동일시 과정에서 나타난 타자 지향적 학습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시선과 동선의 자유로운 교차 변주곡이 존재한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 디자인 학교에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의도가 단선적이지 않아서 학습자로 하여금 끊임없는 질문을 발생시킵니다. 강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삶을 주제와 연결하고 학습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따라 받아들이는 농도와 밀도가 다 제각각입니다. 강사의 긴 설명보다 단어 하나에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여백이 존재하는 수업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존 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상 디자인 학교인데 자신이 처한 삶의 모양대로 사각이면 사각대로 삼각이면 삼각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양한 시선이 교차하는 정답이 없는 학교, 인생학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터득골 학습 활동은 매우 자유로운 동선이 허용이 되는 삶의 재구성 과정입니다. 강사의 주도하에서 이 북샵 한 귀퉁이에서도 수업이 열리지만
가르치는 이 없이 거기가 그러니까 오냐로드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오롯이 혼자서 오냐로드를 걸으면서도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럿의 군중 속에서도 나만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한 숲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우는 소리와 학습자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서로 만나면서 자신의 참 생명을 드러내도록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솔빛 극장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솔빛 극장에 앉아있는 좌석은 그 터득골 그 산에서 나온 돌을 가지고 또 객석으로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빛 극장에서 마을을 또 한참 아래로 내려가 볼 수가 있게 하는데, 공동체 속에 속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듯 산 디자인 학교는 강의 장소를 어떤 사각의 강의실이라는 한정된 경계를 넘어서 터득골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어쩌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터득골에서 바로 현실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거기 가니까 차임도 굉장히 많던데, 바람에 흔들리는 차임의 소리가 뭐 100번 울리면 100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터득골의 인생 학교는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변주를 연주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학습은 고정태가 아닌 노마드의 삶처럼 리조의 뿌리가 여기저기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학습하면 평생학습관 생각하는데, 평생학습관이라는 멋진 빌딩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학습은 건물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산 디자인 학교는 전경과 후경의 중춘적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산 디자인 학교는 8강이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이 전경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강사, 시간 다 있는 교육과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디자인 학교가 보여주는, 내세우는 성격과 의미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주목할 것은 산 디자인 학교의 교육과정이 남선 대표의 어떤 독단적인 삶의 기초에서 소개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 지역사회 이해관계가 점호한 이런 대표님 같이 이런 분들이 후경에 배치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남선 대표가 원주에 이주한 이후에 전혀 알지 못하던 곳에 갔지만, 거기서 협동조합도 만나고 장일수 선생님도 만나고, 굉장히 또 슈바이처 같은 박병원 원장님도 만나고, 또 도자기 하시는 분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삶이 확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산 디자인 학교가 열리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게 자원봉사자들이 산골로 몰려오더라고요. 누구는 주차장 관리를 하고, 또 누구는 음료를 서빙하기도 하고요. 시켜서 하기보다는 후경에 배치된 그들의 숨은 맥락과 과정이 산 디자인 학교를 빛내주는 전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학습자를 고객으로 받들다 보면 학습자 지원이 수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 디자인 학교는 자발적 봉사자들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구조화된 평생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담당자가 학습자를 모으고, 또 참여자는 손님이라는 위치에 섭외하고, 강의실에 학습자는 매우 수동적인 학습자에 머물게 하는데, 그러나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학습자와 공유할 때,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 교육과정에 투영되는 것은 아닌가, 그 자체가 진정한 교육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또 지역 주민의 모습은 산 디자인 학교의 교육적 의미를 더 빛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삶의 단상입니다. 저는 원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원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정표가 나오는데, 서울과 원주로 갈라지게 될 때 마음은 원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원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난 서울로 가는구나 하면서 아쉬우면서 핸들을 잡았던 기억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원주 추어탕이라고요. 다른 추어탕보다 원주 추어탕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뭐 지금 그런 열정이 없지만 한때는 땅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원주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릴 적에 철없던 생각에 좀 세상 좀 어떻게 좀 바꿔보자 뭐 이런 꿈을 갖고 가난농고등학교에 단기간 입교했던 기억도 사실 있습니다. 가난농고등학교 원주를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참의 세월이 지나 중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원주를 흠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존경하고 있는 지학수 주교님 그리고 또 장일순 선생님의 신용협동조합 운동 등 좀 돈이 많고 적음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의 좀 지향이 끊임없이 어떤 사회적 약자를 좀 대변하는 주변부적 삶을 좀 중심부보다 더 인정하는 도시가 원주 아닌가? 뭐 이런 나름의 평가가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장일순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좁쌀 하나의 의미 그리고 또 궁고구마 장수 아저씨의 글씨가 주는 묵직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신학으로 나의 삶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원주의 터줏골을 알게 됐습니다. 남선 대표를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장일순 선생님의 좁쌀 하나를 또 출판한 장본이셨습니다. 이게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 원주하고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중앙시장에 가면 굉장히 시끌벅적한 동네인데 그 밝은 신협이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 올곧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원면 대안리 터줏골에도 이제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자연인이 있어서 세상사에 지친 어른들의 삶을 새롭게 안내하는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은 학습 넘어 삶이라는 관점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정형화된 교육과정과 경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어리숙한 그러한 상골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 디자인 학교가 갖고 있는 교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드라고지 관점에서 저의 관점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도 꽤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이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그까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